요즘은 유튜브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첫 5초 안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고리즘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보면 방법은 정말 넘쳐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볼 때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맞아. 이게 중요하지? 썸네일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 첫 문장이 너무 약했나? 내 이야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가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방법들이 제 채널 앞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알겠는데 막상 제가 영상을 만드는 순간이 되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남들이 말하는 공식은 알겠는데 내 이야기를 그 공식 안에 넣는 순간 무언가 참 어색해집니다. 유튜브에서는 더 짧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강하게 후킹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분명한 타깃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 같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퇴사 후의 막막함, 오래 일한 사람의 흔들림, 익숙했던 기준과 헤어지는 과정, 내 경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 이런 것들은 한 문장으로 세게 후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빨리 감을 잡고 훨씬 멀리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제자리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올라오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나는 왜 이렇게 적용을 잘 못할까? 기획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내 채널 앞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어떤 메시지가 먹힐지, 어떤 채널을 써야 할지,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개선할지, 그런 일들을 참 오래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타겟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포지셔닝을 이야기했습니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차별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케팅의 기본이라는 포피도 정말 많이 떠올리며 일했습니다. 제품은 무엇인지, 가격은 적절한지, 어느 경로에서 팔 것인지, 어떻게 우리 브랜드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채널 앞에 서니까 그동안 익숙하게 써왔던 기획과 마케팅의 언어가 순간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획 업무를 오래 했다면서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마케팅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실망감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마케팅을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케팅을 조금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민망하기도 합니다. 기획 관련해서 회사 경험이 없었다면 처음이니까 어렵지 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 일 앞에서 다시 초보가 된 것 같으니 스스로 그게 더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내 경험이라는 가장 낯선 제품 안에서 마케팅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면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아주 세세한 실무를 직접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방향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사람들과 조율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대행사나 협력사와 함께 나누어 해야 합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는 실무를 꽤 많이 하는 팀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도 직접 만들고 자료도 직접 챙기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현장도 자주 방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챙기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능숙했던 강 부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새 저는 처음부터 일을 배우는 강 인턴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본도 직접 써야 하고 녹음도 서툴지만 해야 하고 이미지도 적합한 것으로 잘 고르려고 노력하고 자막도 넣고 썸네일도 직접 만들어야 하고 업로드 설정도 하나하나 직접 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이렇게 미숙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런데 만약 제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조차도 전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저는 화려하고 멋지지는 않아도 영상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혼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능력치라면 능력치일 것입니다. 회사 밖에서 다시 제 손으로 배운 아주 작지만 소중한 능력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일은 지금쯤 조용히 접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편의 영상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숫자로는 아주 조용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보고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계속할 거예요? 투입 대비 성과가 너무 낮은 건 아닙니까? 전략을 바꿔보고도 안 되면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다음 영상에 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이 경험은 어떤 질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누군가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회사식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만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마음은 아직 이 일을 완전히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결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보고할 숫자가 있어야 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있어야 했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이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아직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라고 해야 할지 저도 스스로 가끔은 헷갈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제 생각을 다시 꺼내보고 어떤 경험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감정에 이름을 붙이다 보면 이상하게도 제가 조금씩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냥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도 퇴사 후 막막했던 시간도 혼자 일하며 너무나 낯설었던 순간도 그때는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본으로 쓰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질문이 숨어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재미가 조회수에 따른 재미는 아닙니다. 구독자가 늘어나서 느끼는 재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 생각이 조금 정리되는 재미, 내 경험을 다시 스스로 해석해보는 재미. 성과는 조용한데 내 안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린 프로젝트인데 안쪽에서는 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이해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과가 잘 보이지 않는 일은 유튜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일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식탁 위에 흩어진 물건들을 치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고 나면 대단히 티가 나는 일이라기보다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는 일에 가깝습니다. 깨끗한 집은 그냥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수선한 집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밥을 차리고 장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 옷을 정리하고 가족의 작은 일정들을 챙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할 숫자가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이 멈추면 일상은 금방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이런 일을 성과 없는 일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해도 티가 안 나고 칭찬도 거의 없고 돈으로 바로 바뀌지도 않고 결과가 명확하게 남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깨끗한 식탁이 하루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고 정리된 가방이 다음날 아침을 덜 허둥대게 하고
미리 챙겨둔 준비물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받쳐주기도 합니다. 성과가 숫자로 보이지 않을 뿐 어떤 일들은 일상의 바닥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아직은 그런 종류의 일에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작지만 제 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제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공감 하나가 될 수 있는 일. 아직은 작고 느리지만 그래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는 않은 일. 돌아보면 이 마음 안에는 여러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의미와 재미를 느끼는 마음. 성과가 없다는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는 작아도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는 결국 누군가에게 닿아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다시 점검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숫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에게 맞는 작은 포피를 다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 포피가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위한 질문이라면 저의 작은 포피는 아직 서툰 프로젝트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의 정체를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이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할 사람은 누구인지. 모든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약속. 그 사람에게 내가 건넬 수 있는 작은 약속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로.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조용히 저장해두는 문장 하나인지. 저는 아마 지금 마케팅을 다시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마음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해 봅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공감됐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너무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못하니? 기획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왜 이렇게 못하고 있어? 이렇게만 묻다 보면 이 채널은 제가 다시 일어서는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평가표가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필요로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내가 건넬 수 있는 작은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혹시 지금 성과는 느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떠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 반응은 작지만 계속 붙잡고 싶은 나의 작은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보통의 장면을 보통의 강부장 시선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